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록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강력하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지면 정말 끝장인 거죠. 나라의 정체성이 물음입니다. 바로 종북 세력의 국회 진출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엄중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러한 발언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재명이가 또 오늘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이가요, 오늘 또 재판에 불출석했어요. 야, 법원을 갖고 도는 이재명이 이렇게 큰 인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국민 여러분들께서요, 이거는 그냥 사법 리스크가 아니다. 이거는 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아주 뿌리채 흔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재명을 심판하는 거 도대체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을 그래서 자세하게 말이죠.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불법 부정선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 이번 선거의 불법 사례도 이미 지금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결국은 광주에서 지금 불법 선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지금 검찰에서 이거를 갖다 이제 경찰에 의뢰를 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바로 누구냐? 예, 민주당이 되겠죠. 광주니까. 그래서 동남의뢰요, 안도걸 예비후보 캠프의 불법 선거 활동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박용진이하고 붙은 조수진이가 여러 이제 문제가 많은 거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나와가지고 이제는 이 박재홍이 한판 승부에 나와서 자기야말로 지금 이제 개혁 인사다. 왜냐면요, 반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좀 기본 머리는 또 있어갖고, 나는 친명도 비명도 아닌 개혁 인사다. 이런 논리로 표를 호소하고 있고요. 박용진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시간이 되면요, 이재명은 그동안에 이직, 조국연대 이렇게 이제 얘기를 쭉 해오면서 논란을 야기했는데, 아예 민주당에서요, 공문을 보내갖고 조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해당 행위로 강력히 징계하겠다. 이러한 협박 공문을 보내서 또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비명, 그야말로 이제, 지금 민주당이 말이죠, 이재명의 이 비례, 이거 완전히 지금 폭삭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니까요, 공문을 내려갖고 협박하고 있어요. 예, 지금 요것이 그래서 또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맨 먼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방금 입장문을 내놨는데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요, 지금 통진당 세력들 이미 여러 차례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제 총선 중앙선대위 발대식 그리고 공천다 대회를 가졌어요. 이 자리에서 이번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패배하게 될 경우에는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는 선거가 된다. 이러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반드시 우리 국민이 승리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우회가 4년 동안 더 심화되고 종북 세력까지 들어와서 반복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우려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번 총선에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게 단순한 내토릭이 아니다.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를 집권하고 또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일회성 정부가 돼서는 제대로 국가를 정상화시키기에 어렵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혹시라도 국민인데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총선에서 우리 당이 져도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국민의 배신이다. 역사의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 뛰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옳은 얘기죠. 이거 우리 국민 모두가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재명이가 오늘 대장동 본류 재판이죠. 이 배임 혐의 관련 재판, 이 김동연 재판에 어제 의견서를 내놓고서 아무 법원에서요, 당연히 나오라고 했겠죠. 그런데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아주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재판에 안 나가고 뭘 하느냐? 원주하고 춘천을 가서
후보들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게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나와라. 지난번에도 나와라 했는데 안 나오고 유세에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이 이재명의 이 무시, 이 사법부 무시 현상,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사법농단이 아니냐. 그래서 이 역풍은 바로 이번에 민주당을 심판해야 되는 중요한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춘천을 가가지고 이제 허영하고 진성 요 후보들을 지원할 예정이고 또 오후에는 원주로 가가지고요. 원창하고 송기현 요 두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말이죠. 지난 12일 날에도요. 이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해서 출석을 안 했어요. 그래갖고 오전 재판이 공전이 됐고요. 오후 재판이 열리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또 이 김동연은요 15분 만에 재판을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또 유세 현장에 가요. 자, 이거 여러분들 이러한 막무가내식 사법농단 행위 이거 용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표로 심판해 주겠다. 자, 그래서 지금 법조계가 부들부들 끓고 있다고 합니다. 연속해서 이렇게 출석하지 않는 거 이거는 재판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판부가 말이죠. 불출석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유세 강행하는 거.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응징을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요. 이러한 이재명의 행위는 과연 어느 법에 위반되는지 이 법조계에서도 법률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마포갑에 있는 조정훈 후보가 밝히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재명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 이재명이가 이제 마포에 왔잖아요. 바로 어제 처음 이제 맨 먼저 정청래 그리고 이제 이지원 여기서 지원하러 왔지 않습니까? 마포 왔으니까 당연히 조정훈이도 이제 현장까지 가서 인사를 했는데요. 인사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에는 인사라도 좀 하자. 내가 함께하고 있는 마포 국민도 국민 아니냐? 그래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신뢰인데 이게 과연 이재명의 신뢰와 배신은 국민이 아닌 자신에게만 향하고 있는 것 같다. 쓰면 별고 달면 삼킨다는 말처럼 자신에게 쓴소리하면 배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 이번 총선은 국민과 반국민 세력의 대결이라고 했는데 이재명에게 국민은 도대체 누구 편이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검찰과 싸우겠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아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도 형사사건 피의자로 줄줄이 재판에 나가는 사람과는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소수의 강렬한 목소리가 다수를 대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조정훈 전 의원이 이재명을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안도걸, 기재부 차관 출신인가요? 자, 이 안도걸 후보가 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이 전격 고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광주경찰청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안도걸 예비후보 캠프하고요. 이 안도걸 예비후보 캠프의 피고발인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혐의는 내용은 뭐냐? 이 안도걸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그리고 기부 행위를 했다는 게 주 혐의로 되어 있고요. 본래 고발장이 광주지검에 제출됐는데 검찰이 경찰로 이첩하면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고발장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병훈 의원이 하위 20%로 평가됐다라는 글을요. 이 안 후보 캠프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에 있는 유권자 그리고 권리당원들의 SNS를 통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이제 전파했다는 겁니다. 이게 허위라는 거예요. 이 허위사실 유포. 이게 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안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자원봉사자하고 선거운동원에게요. 금품도 주고 식사 비용도 제공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김혜경이 바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 때문에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도 아마도 안도걸은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자, 그래서 안도걸 후보 측에서는요. 전혀 이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금품 제공을 안 했다가 아니에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의원 측이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한 것은 명예훼손이고 무고다. 그래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거꾸로 또 이병훈 의원 측을 고발했다. 그래서 지금 광주 동락을 지역에서 현직 의원인 이병훈 의원하고요. 이 공천을 받은 안도걸 예비후보와의 법정 투쟁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역시 민주당 선수들 답네요.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조수진
친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조수진 제가 어제 심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친명이 아니다. 이게 반명 비명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갖다가 공천을 줬느냐.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족족 지난번에 대선 때도 반성도 안 하더라. 예, 이런 입장서부터 시작해왔고요. 반명 입장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조수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수진이가 여기저기서 또 말을 들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박지영의 한판 승부에 나가가지고 나는 친명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고 개혁 인사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본인에 대해서요. 시민운동을 해왔고 노무현 재산 이사이고 변호사로서 열심히 행동한 당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받는다면 모든 파열음을 잠재우고 본격적으로 총선에 돌입할 수 있다. 용감하게 그래서 출마했다. 파열음이 나온다는 것은 알긴 알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박용진 그러잖아요. 여성 가산점 25%, 자기는 30% 감점. 이거 문제다. 기울어진 경선이다. 이렇게 지금 박용진 측에서 비판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요거와 관련해가지고요. 요거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건 아니냐. 예. 그러면서 이것 자체가 박 의원을 타겟팅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제도가 도입할 때 취지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명행사, 친명행제 요 지적과 관련해서는요. 본선에서 상대방이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겠지만은 별로 힘을 얻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저는 좀 더 생산적인 논쟁을 하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이 사람이 이제 이재명의 남자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의 남자로 알려졌는데 요 사람이 이제 적극적인 마쿠 역할을 했다. 이게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와 관련해서는요. 이재명 남자 안진걸이 추천해서 조수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친명이 아니냐고 보고 싶은 것 같다. 그런데 노무현 다음에는 문재인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 아니냐. 이재명 체제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쳐서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뛰게 됐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강북을이 오늘 이제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 조사가 끝나면 이제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박용진이가 말이죠. 그래서 억울하다. 그래서 어제는 호남에 가서 이제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호남에 가서 이제 호소를 하고 지금 전국을 다 돌지는 못하고 있지만은요. 일부 지역에서 지금 이제 박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 개딸들한테 자기 찍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먹히겠느냐. 이게 절대로 안 먹힌다. 왜냐면은요. 거의 이게 비명 목소리를 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를 치고 달려든 사람들은 하나도 거의 예외 없이 공천을 주지 않고 있어요. 이런 이재명이가 과연 박용진한테 예외를 허용하겠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박용진은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이제 지금 이제 KBS에서 나와 가지고 조수진에 대해서 이건 해도 너무한다. 더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조령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왜 그러냐면요. 이 조수진이가 어제 이제 오늘은 아까 이제 박정희 한판 승부, 어제는 박시영 TV에 나가가지고요. 박 의원한테 뭐라고 일격을 가했느냐면요. 바보같이 경선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이왕 바보가 될 거라면 입법 권력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더 큰 대의를 보고 본인이 미랄이 돼서 썩어 없어지는 헌신을 보이면 한다. 이 말도 더럽게 해요. 진짜. 한마디로. 그러면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단합하는 모습, 국민이 보기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줄 수 있다고 느끼게 하는 바보 역할을 해달라라고 강조했어요. 바로 이 지점이 아주 지금 이제 이 박용진을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당 후사적 이유로 사퇴를 하려면 조수진 후보가 물러나는 게 맞다. 이렇게 직격을 하고 도대체 조수진이가 이 동네에 동이 몇 개나 있는지, 주민이 얼마나 있는지, 삼양동 골목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는 뭔지 이런 거를 도대체 알기나 하냐. 그래서 유시민이가 얘기한 대로 배지를 줍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예의 그리고 상대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저한테 선당호사를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는 거라면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조수진이가 사퇴하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그 박용진은요. 강북을 후가 이 전주, 광주에 가서 뭐라 그럴까 지원을 호소하는 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예. 자, 그래서요. 오늘은 말이죠. 봉하마을에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보 정치인이라고 불렸던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참배도 하고 절도 하고 가서 마음속으로 한번 여쭤보겠다. 그래서요. 광주, 호남, 지금 전주
그 다음에는 이제 봉하마을, 예, 친노, 친문. 그러니까 민주주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봉하마을까지 가서 읊조리고 있는데, 과연 통할까요? 자, 몇 푼을 받는지 한번 보십시다. 저는 조수진보다는 민주당, 이 강복을은 박용진한테 맡겨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